호남 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밝혀왔지만 오래전부터 서대전 정차를 가정해 수요 조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남권 지방의원들이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선 데 이어 내일은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국토부 장관을 항의 방문합니다. 서울까지 90분 말을 믿고 이주해온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최근 불거진 KTX 논란을 황당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된 2월 국회에서 문화전당 특별법이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종만 아시아 문화개발원장에게 현안과 전당 개관 준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통을 앞둔 호남 고속철도를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코레일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서대전 경유안 때문인데 이 안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코레일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은 서대전역 경유를 포함한 호남고속철 운영계획안이 국토부에 제출되기 직전인 올해 초 결정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광주 MBC가 입수한 2013년도에 작성된 KTX 수송수요 예측 보고서를 보면 서대전역 경유안은 이미 이때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남아도는 호남선과 부족한 경부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 보고서는 KTX 정차역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호남선의 경우 서대전역 경유를 전제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기존의 김제역과 장성역, 광주역은 정차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대전역 경유안은 그보다도 이전부터 고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코레일 중장기 운송 계획 중 호남선 열차 운영 전략에 서대전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장기 전략은 2012년 8월에 짜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대전역 경유를 전제하고 개통을 준비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코레일 관계자는 수요 예측 조사는 내부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기본 운영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TX 수요 예측 조사를 할 때 서대전역 경유를 전제로 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코레일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작성한 자료인데도 이건 단지 내부 참고용일 뿐이라는 이해 못할 해명만 거듭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레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계획은 신뢰가 생명이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갑자기 계획을 바꾸자는 요구에 흔들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호남의 성남 민심이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를 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북 광역 기초의원 250여 명이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 머리띠를 두르고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둔 KTX 호남 고속철을 분노의 철도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국물이 되는 호남 고속철을 거부한다! 이들은 또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안은 각 지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93% 이용자들과 우리 호남인들이 이 7%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합니다. 최연의 코레일 사장 등 대전 지역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칙과 꼼수를 쓴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호남인들의 분노를 담은 항의 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로 하여금 정부의 수반자인 대통령께서 이건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향해서 저희는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호남 고속철도 노선을 느닷없이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호남권의 성난 민심은 이제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사 앞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북지사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판을 짓겠다면서 내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 문제를 대전시장과 호남 3개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서 풀어보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이 같은 제안을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거부했습니다. 서대전역 경유 문제는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협의하고 조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지역 간의 문제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고속철의 원론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권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호남 KTX의 서대전역 경유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같은 당 단체장끼리의 연석회의를 갖는 게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호남권 단체장들은 국토부 장관과 직접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세 개 시도지사들이 내일 오후 합동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서승환 장관에게 서대전역 경유 처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가 황당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은 1시간 반이면 서울까지 연결된다고 할 때가 언젠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어이없어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10,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에게 요즘 골치 아픈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올해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도의 일부 편수를 서대전역으로 경유시킨다는 정부와 코레일의 방침 때문입니다. 가족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혁신도시 임직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속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쉬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반 거리면은 좀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KTX의 서대전역 경유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계획될 당시부터 정부는 호남 고속철이 완공되면 광주와 수도권이 1시간 30분 이내로 좁혀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의 어떤 그런 취지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인데 그 당초 계획대로 그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의 불씨가 혁신도시까지 튀면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새누리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문화전당을 정부기관으로 두는 수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정치권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개관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김낙곤 취재부장이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을 만나 준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을 맡으신 지 좀 얼마나 되셨죠?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곳 전당이 아직 개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도 잘 모르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인가요? 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관차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아시아문화전당의 전부 또는 일부 그 운영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아시아문화개발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큰 게 저희들의 이 전체적인 준비를 해가는 이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특별법이 지금 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라든가 예산을 이렇게 움직여서 쓰는 문제, 또 시설을 이렇게 보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전체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아무튼 2월 달에 지금 국회 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라는 것은 무슨 박람회, 엑스포 어떤 개관이라든가 비엔날레 같은 미술 전시회 이렇게 한꺼번에 문을 전체적으로 쫙 열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하고 딱 끝내는 그런 성격의 우리 조직과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관이라는 의미는 그때부터 우리가 인력과 장비와 비품과 시설 가동, 시운전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다 꽉 채워가지고 한꺼번에 뭐 관객이 그때부터 들어오고 그런 의미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 개관을 앞두고 좀 외부 평가를 좀 받았는데 지금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어떤 미술 전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그 미디어 아트라든가 보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렇게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대대적인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공연이나 교육이나 아카이빙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때로는 실황 중계가 될 수 있고 녹화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영상 그런 매체 관련 그 기업들이 우리 광주 주변에 이게 이제 양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문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홍보 매체를 우리도 갖게 되는데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농협이 맡겨놓은 벼 수천 톤, 시가로 8억 원어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미국 처리장 대표가 몰래 팔아치운 건데 농협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에 있는 한 미국 종합 처리장. 농협에서 수매한 벼를 보관하는 사일로 한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영농조합 대표 이모 씨가 농협이 맡긴 벼 6천 톤, 8억 원어치를 몰래 팔아버린 겁니다. 이 씨는 이곳에 있는 4곳의 창고 가운데 이렇게 보안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있는 벼만 팔아치웠습니다. 보니까 쌀로 비우니까 조금 깜짝 놀랐죠. 저렇게 수비에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못 봤죠. 해당 농협은 이 씨가 무단으로 판매한 대금을 갚기로 약속했고 9억 원 상당의 담보도 확보돼 있어 실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벼가 사라진 사실도 뒤늦게 파악한 데다 아직까지 이 씨를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형사고발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치지만 그 업자를 구속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형사고발은 좀 지양했고 지금도 회수 중이고. 농협뿐만 아니라 이곳에 벼를 맡긴 일반 농민들까지도 일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지. 뭐 오늘 내일 자꾸 약속을 이제 거기에서 고발을 하려고 그랬지 이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